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에서는 나비가 시적 대상이지만 미치겠네. 부분적으로 나비의 시점에서 보고 생각하고 느낀 내용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때마침 오늘 할 현대소설 10에 나올 거야. 마당이 깊은지. 거기에서도 이런 게 있거든. 독자가 나비의 입장에서 당시 상황을 보고 느끼게 하려는 작가의 의도를 드러낸 겁니다. 이제 나비의 관점에서 작품을 한번 감상해 봅시다. 해놨고 뒤로 넘어가서 또 4번 잠깐 볼게요. 또 힌트를 주고 있으니까 작품에 대해서 가와 나는 모두 특정 공간을 통해 우리 민족이 겪고 있는 아픔에 대한 통렬한 성찰을 형상화합니다. 우리 민족의 아픔. 가는 광활한 영토를 떠나 유랑했던 상황을 떠올리며 삶의 터전을 빼앗기며 비극적 현실에 무기력하게 순응하면서 살아왔었던 삶을 자책한다. 유랑했던 생활, 일제강점기인가? 진취적인 조상의 역사가 있는 땅으로 돌아왔는데 슬프다. 여전히 힘없는 나라의 서러움을 느끼고 있다. 이것만 봐도 가는 일제강점기가 시간적 배경이겠구나. 확인. 다시 시작할게요. 현대시 6이고요. 뒤에 나와 있는 거 김영랑의 검은고, 그 다음에 곽재구의 귤동리 일박 되어 있고 3번 문제 나와 있는 거 보기 먼저 볼게요. 곽재구의 귤동리 일박은 현재 시점의 화자가 역사적 인물, 즉 관군에 맞서 싸웠던 의적들, 강진으로 유배간 정약용을 등장시켜 현재 상황과 과거의 인물 사건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A, B, C, D, E. 그러니까 과거, 현재가 섞여 있는데 걔네 둘이 구분 좀 하세요 얘기지. 뒤로 넘어올게요. 4번 또 먼저 봅시다. 시대 상황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있습니다. 가는 39년 발표된 작품 일제강점 아래에서 민족 해방의 희망을 불러일으킨 3.1운동 1919년 20년이 지났지만 변하지 않는 현실에 대한 좌절감, 폭압을 휘두르는 일제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민족을 배반한 이들에 대한 분노를 담고 있다. 나는 탐관오리의 학정에 고통받는 백성들의 삶을 누구보다 아파했을 정약용을 떠올리며 양심적인 지식인이 갖춰야 할 모습, 오히려 양심적인 지식인이 탄압받는 현실에 대한 비판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정약용이 수배돼 있어. 그냥 그렇습니다. 이야기. 앞 페이지로 넘어오죠. 김영랑이라고 하면은 보통 30년대에 순수시 썼던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꼭 순수시만 쓰셨던 건 아니다라는 것들 확인. 제목 검은고 되어 있고요. 주제는 미리 보고 갈게요. 암담한 시대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 나라 팔아먹는 원숭이 같은 놈들, 뭐 그런 대사도 나올 거예요. 자, 본문 바로 보러 갑시다. 검은 벽에 기대선 채로 해가 20해가 바뀌었는디 해가 20해나 바뀌었어. 1919년에서 1939년 맞아. 1919년 3.1운동 있었던데 해가 20번 바뀌었는디 내 길이는 영영 울지 못한다. 일단 첫 번째 내 길이는 제목 검은고 뜻하는 거고요. 검은고가 울지를 못한다. 자신의 뜻을 펴지 못한다. 자신의 소리를 내지 못한다. 뜻을 펴지 못하고 소리를 내지 못하는 거는 누구? 시적 화자, 나지. 그러면 길이는 검은고인 동시에 시적 화자가 동일시하는 대상입니다. 라고 확인. 그런데 이 시절에 자신의 뜻을 펼치지 못하는 게 검은고랑 김영랑 씨 둘밖에 없나? 아니지. 그러면 길이는 우리 민족 전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하필이면 어디에 기대서 있어? 검은 벽에 기대서 있어. 색채 이미지를 활용해서 시대 상황을 나타내 주고 있고요. 색채 이미지를 사용했다라는 말 자체가 시각적이다. 시각적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확인하시면 되지. 그 가슴을 퉁 흔들고 간 이라는 말 자체가 시제상 과거죠. 노인의 손. 아, 예전에 어떤 노인이 이 기린, 검은고를 연주해서 소리 낼 수 있게 해준 거지. 노인, 기린이 울 수 있도록 해준, 울 수 있도록 만든 존재. 그 가슴을 퉁 흔들고 간 노인의 손. 지금은 어느 끝없는 향연에 높이 올라와 앉아 있을까? 지금은 어디에 가서 앉아 있을까? 아,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 몰라. 어디에 있는지 몰라. 어디에 있는지 몰라. 기린, 언제 다시 울 수 있을지 몰라. 울 수 있을지 몰라. 얼마나 답답할까. 땅 위에 외로운 기린이 하마 벌써 그 노인에게 잊혀졌을까? 아, 잊혀졌으면 안 되는데 점점점 잊혀졌을까? 걱정. 기린이 외로워? 사실은 내가 외로워. 그러면 이 기린도 역시 감정이입되어 있습니다. 확인. 바깥은 거친들 일제강점기 이야기하는 거겠지. 이리 때만 몰려다니고 있고 사람인 척 꾸며대는 잔나비 떼들 원숭이 떼들 쏘다니고 있고 내 길이는 마음 둘 곳 몸 둘 곳이 없어졌다. 억압으로 인한 고통. 억압으로 인한 고통. 그러면 이리 때는 누구야? 기린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제. 일제의 하수인. 기린을 위협하는 존재. 사람인 척하는 원숭이 놈들. 얘네들은 너무 대놓고 하수인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따지면 이리 때나 잔나비 때나 다 똑같은 놈들인 거지. 그래서 이 더러운 세상 안 볼 거야. 문을 아주 굳이 닫고 주체가 의지적이야. 내가 이렇게 온 거야. 현실과 단절할 거야. 현실에 대한 거부감이 나타나 있어. 이런 걸 숨어 지냅니다. 은일정신 이런 말 써주지. 문 아주 굳게 닫고 벽에 기대 선 채 해가 한 번 또 바뀌었는데도 괄호 열고 여전히 이 밤에도 내 길이는 마음 놓고 울지 못한다. 이 밤 현실. 아, 열받는데 이 정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나시의 제목은요, 곽재구의 귤동리 1박이라고 되어 있고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흘에 강진장을 지나, 강진장은 9일날 열리는 장인가 봐요. 그러니까 9일, 4일 이렇게 이틀 내에 열리는 걸 강진장이라고 하면 서민들의 삶의 터전 정도 될 겁니다. 서민들의 삶의 터전. 서민들의 삶의 터전인 아흐레의 9일째 열리는 강진장을 지나서 장검 같은 도암만을 걸어갈 때 강진장에서 도암만으로 공간이 이동하고 있네요. 이 시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서 시상이 전개되나 보다라고 확인. 다음, 도암만은 도대체 어디냐? 동학혁명을
명을 떠올리는 장소입니다. 뒤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장검 같은 도안만을 걸어갈 때 겨울바람은 차고 겨울바람이라는 것 자체가 계절을 나타내고 사람들을 억압하는 현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절, 억압적 현실. 차가워요. 촉각적 심상 나타나 있고 옷깃을 세운 나의 마음은 더욱 추워진다. 날씨 때문에 내 마음이 추워진다. 그런데 내 마음 보이지 않는 추상적 대상을 옷깃을 세웠다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표현해 놓고 있지. 어머, 추상적 개념을 구체화했습니다. 추상적 개념을 구체화한 표현. 옷깃을 세운 마음. 더욱 춥다. 황건, 누런색 수건을 두른 의적. 10,000명이 진을 친 듯. 여기에서의 의적은 누구야? 동학혁명에 참여했었던 의병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겠지. 동학혁명에 참여했었던 의병. 10,000만이 진을 친 듯. 바다 갈 때의 두런두런은 끝이 없고 후두둑 바다오리 날아가는 하늘에서 그날의 창검 부딪히는 소리가 들립니다. 일단 창검 부딪히는 소리가 들린다. 청각적 심상. 들린다. 현재형 어미. 활용하고 있고 그날의 전투 장면을 떠올리고 있는 거지. 전투 장면을 떠올림. 바다 갈 때의 두런두런은 끝이 없고 이 바다 갈 때를 통해서도 전투 장면을 떠올리는 거고 바다오리가 날아가는 걸 보고 창검 부딪히는 소리를 연상하고 그것을 통해서 전투 장면을 떠올립니다. 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지. 시가 그렇게 쉽게 오는 시는 아니라서 요렇게 또 끊어 볼게요. 여기까지. 여기를 갔더니 떠오르는 의적들의 행적. 도안만을 걸어가니 그 시절의 의적들의 행동이 떠오르는구나. 적폐의 땅, 적폐, 쌓여있는 폐단, 문제, 오랜 폐단이죠. 동학농민운동에 기치는 뭔데? 반외세, 반봉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래 쌓인 폐단이라는 뜻이고 당시에 문제 많았었던 조선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인 거지. 적폐의 땅, 풍찬노숙. 단어 뜻 자체는 바람 맞고 이슬 맞고 바람과 이슬을 맞고 그 길을 그 역시 맨발로 살찌끼면서 그렇게 걸어왔을까? 이런 거겠지. 풍찬 노숙을 맨발로 걸어왔었다의 주체는 여기에서는 정약용 선생입니다. 정약용이에요. 이런 식으로 바람 맞고 서리 맞으면서 유배지에 왔을까? 쓰러져 가는 국군, 해소 기침을 쿨럭이며 바라본 산천에 찍힌 소금 빛깔의 허름한 불빛, 부릅뜬 눈, 촉은 목피, 풀, 뿌리, 나무 껍질. 옛날에 이거 먹으면서 살았지. 백성들의 굶주림. 백성들이 촉은 목피 먹는 걸 부릅뜬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거지. 이건 누가? 정약용이. 그러면 정약용의 시선. 백성들을 저렇게 만들고 고생하게 만들다니 이런 망할 놈의 관리놈들. 정약용의 시선이기도 하면서 정약용의 분노 정도로 확인해도 됩니다. 여기까지 또 빨간색으로 끊어 놓고 빨간색으로 내용을 잠깐 끊어 놓고 여기까지 무슨 얘기인가요? 라고 하면 누구냐? 지나간 역사를 생각합니다. 지나간 역사 생각.
그러면서 어느덧 귤동 삼거리 주막에 이르면 미리 말씀드릴게요. 여기 귤동 삼거리 주막에서 시적 화자의 비판적 인식이 표출되는 겁니다. 얼굴이 탄 주모는 생굴에 막걸리를 내오고 얼굴이 타들어가는 주모, 햇볕에 타서 선텐 잘 됐다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그냥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민중의 대표격입니다. 주모 얼굴만 봐도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 줄 알 것 같아. 생굴 안주에 막걸리를 내오고 그러면서 뒤로 이야기를 합니다. 큰 따옴표. 그래 한 잔 들게나 다산이라고 하면서 시적 화자가 주막에서 술 마시면서 다산을 떠올리고 있다. 큰 따옴표는 없지만 대화를 들어주는 사람이 직접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화 형식으로 내용이 전개된다. 혼자 중얼거리다 문득 바라본 벽 위에 빛이 바랜 지명 수배자 전단 하나. 이 시절에 독재 정권 시절에 지명 수배자에 얽혀 있으면 그냥 민주화 운동했었던 아저씨들인 거예요. 그래서 지명 수배자, 부당한 권력에 저항하는 양심적 지식인 될 겁니다. 지명 수배자 보면서 다산을 또 떠올리겠지. 가까이 보면 낯익은 얼굴 몇이 있을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하나 더듬어 가는데 누군가 거기에 맨 나중에 덧붙여 적은 뜨거운 인적사항 하나, 지명수배자 명단이라고 해서 사람 이름 있고 무슨 죄, 보상금 얼마, 지명수배 명단, 사람 얼굴 무슨 죄, 맨 끝에 사람 얼굴 무슨 죄 하고서 여기 좀 빈칸이 있었는데 요 빈칸쯤에 누가 여기를 이렇게 적어 놓은 거지. 이렇게 적어 놨었던 거죠. 됐을까요? 덧붙여 놓은 뜨거운 인적 사항 하나, 뜨거운 인적 사항 밑에 거 누구의 인적 사항, 정약용의 인적 사항. 그런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정약용의 인적 사항은 조선을 위해 치열하게 싸운 사람입니다. 조선을 위해 치열하게 싸움을 한 사람. 그런 식의 인적 사항이 적혀 있다라는 거지. 정다산 1762년 경기 광주산 깡마른 얼굴 날카로운 눈빛을 지닌 외양묘사. 전직암행어사 목민관 김인시 애절량 등의 애민을 빙자한 유언비어 날포 민심을 흉흉하게 한 자생적 공산주의자 천주학의 수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D는 누가 봤었을 때 권력자의 시선에서 바라본 권력자의 시선에서 본 정약용이지. 얼마나 꼴보기 싫었을까 그 권력자들 놈에서는. 이거 이런 식으로만 보면 완전히 범죄자인 거지. 근데 진짜 범죄자야? 아니야. 반어법 쓰여 있습니다. 확인. 그리고 이러한 외양묘사를 통해 성격을 짐작할 수 있게 해주죠. 바람은 차고 바람 사이에 톱날 같은 눈발이 섞여서 치는데 일단 바람 불고 눈이 섞여 치고 있습니다. 계절. 암울한 시대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시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니까 사람 살기 힘든 겨울로 비유해 줬겠지.
1박 4천원에 뜨겁게 군불이 지펴진 주막방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는다. 왜? 시대에 대한 번민 때문에. 세상이 너무 힘들어 죽겠네. 세상이 이렇게 막 흘러가도 되는 건가? 양심적 지식인 가둬놓고 지명수배 때려도 되는 건가? 사람을 사랑하고 시대를 사랑하고 스스로의 양심과 지식을 사랑해서 이게 필요한 거지. 이렇게 살아온 건 누구? 정약용. 정약용의 삶이 이랬었던 거지. 정약용의 삶, 이러한 삶이 어떠한 삶인 거야? 바로 지식인으로서의 바람직한 삶이지. 이게 바람직한 삶이고 이렇게 바람직하게 살아왔었는데 지명수배나 되는 시대인 거지. 하지만 끝내는 쇠사슬에 묶이고 찢겨져 누군가의 신음소리를 흘리고 그 신음소리가 문풍지에 부딪힙니다. 아, 문풍지에 부딪히는 바람 소리를 듣고 누군가의 시름소리라고 연상하고 신음소리, 쇠사슬에 묶이고 찢겨져 있습니다. 양심적 지식인이 받는 고통. 그래서 여행을 하면서 동학농민운동에 참여했던 의적들을 떠올리고 정약용 선생을 떠올리고 시대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이런 거지. 그래서 이 시의 주제는 뒷부분 보면 다산 이야기가 훨씬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다산을 통해 바라본 부정적 현실 인식. 물론 뭐 이 시의 한계라고 본다면 특별한 뭐 해결책이나 대책, 저항 정신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시절에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저항하는 거야. 이렇게 됐을까요? 쉽진 않겠지만 1, 2, 3, 4번 시간 충분히 들여볼게요. 시작! 검은고만 가지고 봅시다. 김영랑의 검은고, 수미상관 아니죠.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기는 한데 계절의 변화가 딱히 나타난 건 아니야. 사물에 감정이입해서 괜찮아. 애상적 분위기 오케이. 4번 대조의 방식을 통해 나쁘지 않아. 나, 기린, 그 다음에 나라 팔아먹었었던 원숭이 같은 놈들. 하지만 자신의 삶을 반성하는 거는 아니야.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이 시에서 감각적 이미지 활용한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그랬죠.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하나라도 있으면 돼. 현실 상황에 대한 화자의 인식. 그치, 겨울, 추워, 괜찮아. 답은 3, 5 둘 중에 하나. 다음 나시, 귤동리 1박에 감정이입한 분위기가 있냐 이거지. 그거는 없지. 탈락.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해서 있어. 현실 상황에 대한 화자의 인식 부정적. 아, 따지고 보면 가나 둘 다 현실에 대해 부정적이었었네. 정답 5번. 뒤로 넘어오셔서 2번에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면 정답은 1번. A의 검은 벽은 부정적 시대 상황이죠. B의 이밤으로 전환이 되면서 B의 이밤은 일단 생각하자고. 이밤 역시 현실이지. 부정적인 거잖아. 그러니까 부정적인 상황이 계속되는 거지. 전환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1년이 지났는데도 좋아지지를 않네. 심화되어서. 화자의 내적 갈등이 심화된다? 아니야. 또 내적 갈등을 하지도 않아. 그냥 세상과 문 걸어 잠그기로 했었으니까. 그래서 시대 상황이 심화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틀린 건 1번. 나머지 건 다 괜찮고.
3번 한번 또 확인하러 갈게요. 앞으로 넘어가서 본문 띄워놓고 확인해 봅시다. 1번. 황건두른 의적 천만이 진을 친 듯 바다 갈 때에 두런거림은 뜻이 없고 후두둑 바다 오리가 날아가는 하늘에서 그날의 창검 부딪히는 소리가 들린다. 1번. 현재 시점의 화자가 바다 오리 소리, 바닷갈래의 소리를 들으면서 창검 부딪히는 과거의 소리를 회상하는 거지. 1번. 현재 시점의 화자가 바다 갈대와 바다 오리를 보면서, 그럼 이렇게 묶어서 현재. 과거 봉기를 일으켰던 관군들과 싸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창검 부딪히는 소리 옆에다가 어우 필기 이렇게 지저분하게 하냐. 과거 이렇게 해놓으면 되지. 1번 괜찮아. 적폐의 땅 풍찬 노숙의 길을 그 역시 정약용 씨 역시 맨발로 살찌끼며 걸어왔을까? 자신이 걷고 있었던 길에서 과거의 역사적 인물을 떠올리며 그가 겪어왔었을 고통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네. C 뒷페이지에 있네요. 그래, 한 잔 들게, 다산. 실제로는 혼잣말이지만, 그쵸. 역사 속 인물인 다산에게 화자에게 말을 거는 방식으로 표현해서 다산, 술 한잔 하고 위로해 드리겠네.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C, 괜찮아. D, 유언비어 날포로 민심을 흉흉케 한 자생적 공산주의자 및 천주학 수계, 과거 다산의 행적을 현재의 지명수배자의 제목과 연결지어서 나쁘지 않네. 지명수배자와 연결을 지어서 다산의 죄목에 대한 현재의 평가? 아니, 당시 요 말을 써줄 걸 그랬나? 당시 권력자의 시선에서 바라본 정약용. 그러니까 4번 틀린 거지. 2. 쇠사슬에 묶이고 찢긴 누군가의 신음소리가 문풍지에 부딪힙니다. 부당한 권력자로 인해 내는 고통의 신음소리가 고통의 신음소리. 현재의 화자에게 들리는 듯이 표현해서 신음소리가 부딪혔다. 언제? 지금. 화자가 현재 살고 있는 현실이 다산이 살았던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아. 양심적 지식인이 받는 고통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그러하고 세상은 왜 좋게 바뀌지 않을까 이야기를 하고 있어. 5번 괜찮아. 틀린 건 4번. 뒤로 넘어와서 4번 마지막 문제 확인 한번 할게요. 그의 가슴을 퉁 흔들고 간 노인의 손, 우리 민족이 해방되리라는 희망으로 일제에 저항했었던 3.1운동 나쁘지 않아. 노인의 손이 검은고를 울리게 했었는데 지금은 그 울림도 없고 효과도 없고 결과는 계속 비극적이고 나쁘지 않아. 거친들 이리 때 나쁜 놈들, 사람인 척 꾸며대는 잔나비 때 나쁜 놈들, 우리 민족을 억압했던 일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민족을 배반한 무리들 나쁘지 않아. 촉은 목피 먹으면서 살아야 돼 고통받는 백성들. 부릅뜬 눈은 이거 누구의 눈이었었지? 정약용의 눈이었죠. 고통받는 백성들의 삶은 아랑곳하지 않는 탐관오리가 아니라 백성들의 삶을 보고 분노한 정약용의 시선이지. 그러니까 3번 틀려. 바람은 차고 바람은 솜날 같은 눈발이 섞여쳐 계절 자체가 시련을 나타내죠. 양심적인 지식인이 탄압받는 부정적 현실 괜찮아. 사람을 사랑하고 시대를 사랑하고 스스로의 양심과 지식을 사랑한 것은 다산의 모습, 양심적인 지식인이 갖춰야 할 바람직한 모습을 형상화했습니다. 괜찮아. 틀린 건 3번. 됐을까요? 일단 정치.